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문으로 드로소의 김대중입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시장의 모습이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빠질 듯 하면 다시 올라오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전과 같은 급락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가운데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변곡점의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전일 발표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종목 간의 흐름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를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겠죠. 지난 목요일에 미국 금리 0.75%를 진행을 했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각각의 메시지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금리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받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시기상조, 금리 인상 중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요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금리와 물가와 전반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정점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면서 또 많은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하시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란 말, 그리고 터널의 끝자락이 가장 어둡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이 지금의 장을 해석하는 내용에서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은 최근에 지난 3월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0.25%를 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경기 상황 좋고 그리고 기존에 돈을 풀었던 부분들을 테이퍼를 통해서 푼 돈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한 4-5번 정도 오래 올리게 되면 시장도 어느 정도 받아줄 체력이 된다라는 측면,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측면에서의 전체 분위기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물가가 움직이면서 지금의 물가 수준에서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지난 5월에 0.5%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때 상황이 40년 만에 소비자 물가지수 최대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측면으로 지난 5월장에서 0.5% 상승 시에서의 주가는 하락으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서의 0.75%를 연속적으로 단행하는 과정에서 주시장은 특히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반영되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7월에도 상승 국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9월에서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옆으로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이번 11월 금리 인상 하에서의 주시장 앞으로 전망치를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추가로의 연속적인 하락의 과정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좀 더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시장은 경기 상황에 대한 반응하는 기업들의 가치, 즉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를 이제 거쳐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할 때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6% 역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에는 어땠습니까? 플러스 성장을 보였죠. 2.6% 성장하는 과정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경제를 판단할 때에도 지난 1분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8%였습니다. 이후에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6%였습니다. 왜? 2분기에서 중국이 봉쇄령을 내렸었죠. 봉쇄령을 내리는 가운데에서 시장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4.8%에서 0.6%로 진행이 됐고요. 이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나는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9% 다시 성장의 국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성장이 동시에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이 됐고요. 특히 미국의 성장치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제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주식시장으로 끌고 와서 판단해 볼 때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식시장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주변 상품에서 또 지표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판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지표로 판단을 하는 내용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주시장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줬던 적은 과거에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그만큼의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4월에 8.5%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체가 40년 만에 최대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때에서부터 주시장이 하락의 과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정점론 얘기가 나왔었죠. 8.3% 상승하면서 이제 한풀 꺾이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다시 상승했죠. 소비자 물가는 다시 상승하면서 8.6%, 9.1% 이렇게 지난 2, 3분기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주식시장은 하락해야 하는 과정으로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8.5, 8.3, 8.2 11월에 발표되는 물가지표의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11월에 발표되는 물가지표도 우리가 유추해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는 유가와 그리고 곡물 가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그 중고차 시세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산업의 지수도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주요한 상품의 지표는 유가와 곡물 가격입니다. 유가와 곡물 가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의 곡물 가격을 보게 되면 지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130불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한번 다시 리바운딩이 나타나면서 120불 수준까지 지난 6월에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유가가 70불, 80불 내외의 가격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0불, 130불 대비해서 지금 80불 수준에서의 가격은 완전한 가격의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곡물입니다. 곡물 중에서도 밀의 가격입니다. 밀 가격을 보게 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부시엘당 한 자루당 가격이 130불, 6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유가와 비슷하게 동일한 한 번의 리바운딩 이후에 최근의 가격은
80불 내외 가격에서 안정화된 가격 수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가를 판단할 때 물가를 산정하는 기초 상품의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물가 지표가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의 상황은 기초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도미노식으로 연쇄적으로 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과자 가격, 라면 가격 등등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죠. 이 도미노 현상의 파급 효과가 최근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가격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시장에서 판단하는 금리의 부분은 최근까지의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정점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주요 지표인 물가 지표를 판단하는 주요 상품의 가격도 이전 가격 대비 안정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관계된 내용의 상품에 대해서 흐름을 판단해야 되겠죠. 제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 방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의 상품은 금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곡점을 잡아내는 흐름에서의 상황은 환율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 원달러와 그리고 실제 금리인 3년 만기 국공채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원달러는 최근의 상황 하에서 쌍봉의 모습으로 가격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444원을 찍고요. 가격적으로 최근까지의 상황이 이 저점을 다시 깨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상승으로 가기에는 전체 시장의 분위기나 매물이나 주가의 흐름 상황 하에서 쉽지 않은 전체 분위기에서의 모습이고 추가로의 하락의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죠. 최근 금리, 국내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가장 금리 수준이 높았던 4.4% 금리를 찍고 지금 4.1% 수준에서 안정화된 수준의 금리 수준입니다. 4% 아래로 내려가는 금리의 수준이 진행되게 되면 주가지수의 또 주시장의 상황은 지금보다 좀 더 호전된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초상품, 물가를 움직이는 기초상품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또 시장을 움직여주는 환율과 금리의 상황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으로 가져와서 주식시장의 상황도 당연히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입니다. 6개월 단위의 기업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게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주가가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저평가라고 합니다. 저평가되어진 주식은 시차를 두고 틀림없이 상승 전환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사 영업이익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 상장된 기업이 대략 한 2,400개 종목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선주, 관리 종목 그리고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정지 종목들을 제외하게 되면 대략 상장 주식 중에 2,2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고요. 이 중에 거래소는 대략 한 8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1,4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연간 단위로 벌어들이는 돈,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라면 우리가 원재료 값을 제외하고요. 또 만들어진 과정에서 소요된 내용에서의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나의 월급과 회사가 번 돈을 말하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100조를 돌파한 시점에서의 시점은 2010년입니다. 역대급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제가 그때 있었고요. 2010년에 100조 돌파하면서
완전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주식시장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기업이 돈을 벌긴 했으나 기업 가치,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 가치의 측면에서 100조 원에서 150조 내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기업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팬데믹 상황이 왔었죠. 이때 100조 원 수준으로 2020년 수준에서 100조 원 수준 한번 떨어졌다가 2021년 지난해였죠. 180조. 역대급 기업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현재 11월이죠. 10월까지의 기준을 우리가 판단해서 금액을 얼마를 벌었는가를 3분기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올해는 22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주가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의 상황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은 저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절대적인 저평가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식시장은 낙폭과다에 따른 상승 전환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종목과 좀 더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노란톡방에 오면 과연 어떠한 얘기들을 주고받을지 이런 어려운 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주고받고 하는 내용으로 노란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와서 시장의 큰 그림과 또 종목에 대한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고 방향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펀드멘탈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예상을 하는 그 분석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율, 금리, 상품의 가격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의 시장 분석 방법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테크니컬한 차트를 통한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주가 분석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전체 시장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환율과 금리와 시장 상황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버는 금액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방향성은 위로의 방향성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기본적 분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의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의 자리는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석 방법은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학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면 1, 2, 3, 5, 8, 13, 21 이렇게 나열되는 숫자들입니다.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하게 되면 세 번째 자리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제일 앞자리와 세 번째 숫자를 나누고요.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숫자를 나누게 되면 비율이 0.618 그리고 0.382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율입니다. 0.618, 0.382의 비율이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주가 분석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피라미드를 판단해 보시게 되면 정육면체의 돌을 계속 쌓아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걸로 아시죠? 아닙니다. 피라미드의 하나하나의 돌의 육면체의 모습을 보면 정육면체가 아니고요. 이 피보나치 수열의 0.618, 0.382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안방 구조를 보게 되면 안방의 넓이가 0.618과 0.382 기준으로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신다고 합니다. 이 캔버스의 비율도 0.618과 0.382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할 때 비율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0.618, 0.382 기준으로 계량을 해서 계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한번 최근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주가지수 1400포인트 수준에서의 팬데믹 상황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6월 25일 3316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19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정적인 비율을 말씀드렸죠. 어느 구조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비율에서의 주가 조정 하단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로에 0.382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2차로 0.618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00포인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6대 4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800포인트, 3300에서 800포인트를 빼게 되면 26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수준에서 주가는 반등의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5월부터 금리를 0.5% 인상하면서 특히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인상률,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이때 주시장이 글로벌적으로 급락하는 추세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한 단계 더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난 4월, 5월, 6월 이 시즌에서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이다. 여기에서 주식을 사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러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외부 변수에서 주가가 한 단계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다음 저점의 자리를 찾을 때 38.2%의 수준이 아니고 61.8%까지 빠지는 구간의 가격을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19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61.8%를 대략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한 1200포인트가 대략적인 가격에서의 저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316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를 빼게 되면 대략 2100 한 30포인트가 될 겁니다. 최근의 저점 2150포인트 수준 여기에서 지수 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구조 61.8%의 수준에서 주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구조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고 61.8% 주가 하락 이후에 바닥점을 최근 내에 지수 흐름에서 찍었다라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럼 이번 반등에서의 상승 목표치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죠. 빠진 내용은 61.8%에 의한 지수 하락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래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가져갈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피보나치 수열을 대입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이 수열에 의하면은 지수 2650포인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900포인트에 대략적인 31.8%를 가감해서 지수를 더하게 되면 215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에 31.8%의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1강, 2강, 지선과 저항선, 거래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이 2650포인트까지 올라가되 중간 자리에서 한 번씩 쉬는 자리에서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 쉬는 자리에서 흐름은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말씀드릴 때 상승 N자형 패턴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상승 N자형 형태로 진행이 된다. 상승할 때는 지난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운용이 된다. 하락할 때에는, 반등 줄 때에는 지난 하락의 저점을 이번 반등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이죠. 이 가격이 2340포인트입니다. 지금 지수입니다. 지금 지수 구간이 매물을 소화하는 단기 흐름에서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내 234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받아내는 겁니다. 더 가기 위해서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지난 흐름에서 저점 구간에서의 지수 영역이죠. 2650포인트.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의 반등 목표점과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구간과 일치하는 형태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목표 지수는 단기간의 흐름이 아니고요.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2650포인트까지는 이 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수를 대입해서 삼성전자 외 다른 종목들의 가격차를 판단해 보게 되도록 예상 가격치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형주가 아니고 지수 관련주가 아니고 소형주이고 개별주이고 재료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인데, 재료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승 분위기에서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이들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의 시장을 적용할 때 지금의 장은 2650 근처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2340포인트 지금 지수 구간이죠. 하루 이틀 더 출렁임의 상황 하에서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에서의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서 제가 앞에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의 전체 큰 흐름에 대한 상품과 또 금리와 환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기업 가치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닥점을 찍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환율도 꺾이는 상황이고 금리도 쌍바닥을 치고 가는 모습에서의 전체 기본적 펀더멘탈적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디테일을 가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보나치 수열,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 법칙에 의해서 시장의 바닥점, 최근에 2150포인트가 바닥이다. 61.8% 조정을 받는 지점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반등의 흐름은 31.8%, 31.8%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265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중간 단계에서 지선과 저항선의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2340포인트 지금 구간에 좀 조정을 받고요. 조정받고 나서 한 단계 더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종목으로 넘어와서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 과정에서 바닥점에서 움직일 때 어떤 종목이 제일 강했습니까? 하이닉스가 제일 강했죠. 2차전지들이 강했죠. 그러면서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 간의 순환이 나타났죠. 그러면 2340포인트 지금 구간에서 좀 쉬는 구간에서는 기존에 안 갔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 갔던 종목 내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 업종 될 수도 있고요. 건설주들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기간의 조정 과정에서 움직일 것이고, 기간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2650포인트를 향해서 움직일 때는 다시 반도체가 가는 이러한 형태로의 손바뀜 형태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큰 얼개 흐름 여러분께 잡아드렸죠.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 장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지에 대한 내용들, 여기 대해서는 노란 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와서 구체적인 지난주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리뷰와 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히든 종목을 설명드리고 주가 분석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이 하락했을 때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21일에 위메이드를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단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죠. 갑자기 급락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NFT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NFT 코인에 대해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발행한 금액과 시장에 신고한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위믹스가 지정을 됐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 유의가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줬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왜? 내가 10% 먹고 팔 수도 있고요. 5% 먹고 팔 수도 있지만 먹고 팔면 관계없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가진 주식이 20% 가까이 급락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걸 주식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더 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저와 같이 고민하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 이 심정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시장에서의 공매도 세력이 환매수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언론 플레이다. 그래서 주가가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따라가면서 매도는 아니다. 다만 시장의 상황이나 주가의 탄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홀딩하자. 분명하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환되는 흐름에 공매도 세력이 환매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의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닌 매일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가장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노란톡에서 히든 종목 점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이 좋아서일까요? 주가는 이번 주에 급등의 상황으로 제자리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이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에 수익률이 났었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구간은 매물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가벼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구간이다.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표가에 가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제가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면서 주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조정도 크게 전일 조정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흔들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간 내 홀딩의 전략이면서 20%의 수익률이 확보됐습니다. 하락 시에는 점검하고 전망하고 해당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 시에는 목표가를 추정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점검을 해드립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스킵합니다. 왜? 편안하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HMM입니다. 전반의 회사 개요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 운임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형태에서의 시장 내용이다. 기사 첨부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노란톡방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 상황도 설명드렸습니다. 실적 쇼크라고 하는데 실적 쇼크 아닙니다. BDI 지수 하락했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난 9월 저점 아직 살아있는 가운데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조만간에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지난 목요일에 주가 하락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시 이탈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빨리 가기 위해서죠. 변동성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장중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을 빠르게 매매해서 혼자 가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있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 수익도 많이 볼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치를 가지고 올바른 투자, 현명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나 혼자만의 판단에 의해서 주식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유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의 정보 그리고 내용 그리고 시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크로스 체크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MM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최초에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양봉 출현 시에 전환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가격적으로 볼 때 18,900원, 700원, 19,000원 수준에서 관심권에 두고 이 종목에 대해 접근을 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18,300원이기 때문에 대략 해당 시점 대비해서 한 500원, 600원, 3%, 2%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손절할 구간 흐름 아닙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손절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손실이 5% 또는 뭐 7%이지만 과감하게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구간에서는 좀 더 흐름을 타서 주가를 홀딩하는 보유하는 관점으로의 전망이 가능하다는 측면입니다. HMM 현 시점 지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리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현 시점 보유입니다. 그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상황 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은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가이드를 해드린다는 점.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한번 확인하고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지. 나 위메이드, HMM 관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좀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여 방법 설명 듣고 와서 이 부분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중국 시장 흐름을 여러분께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웬 중국 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중국 시장이 최근 상황까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누구나가 안 좋다라고 하는 바닥권에서 주가는 바닥점 찍고 돌죠. 그리고 누구나가 좋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호응이 있었을 때는 고점 찍고 꺾입니다.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이러한 내용에서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을 설명드리는 것은 이 중국 관련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국 시장을 한번 쫙 보시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2004년, 5년, 6년, 7년, 8년. 이때 중국은 세계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중국의 한 단계 도약되는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중국의 경제가 8%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긴 했으나 점진적으로 두 번째 상승 과정에서 중국이 1대1로 정책, 그다음 IT 산업이 이때 혁신적으로 발전했죠. 우리가 아는 뭐 텐센트, 바이두 뭐 등등의 모든 알리바바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런 2015년, 6년, 7년, 8년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업 가치도 이 시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은 GDP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25억 조 정도의 GDP를 발생시키고 있죠. 중국이 17억 조 정도 됩니다. 미국의 한 70%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한 국가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3기 출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안정되는 구조로의 정치적 구조도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의 미국과 중국.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봐와서 알겠지만 극단의 상황에서 해결점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미국과 중국 우려로만의 판단으로 해석하기는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격과 지수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점이 33,000이었고요. 최근에 저점이 15,000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은 현재 기업 가치나 어떤 국가적인 신인도를 판단했을 때 저평가가 틀림없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우리가 앞서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한번 짚어드렸었죠. 중국의 경제는 올 1분기에 4.8%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1, 2, 3월에 전 세계 증시가 이때 꿈틀꿈틀했습니다. 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에서의 모습이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절대적인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죠. 25%에서 30% 정도 중국과 교역하는 무역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때 우리나라 경기도 함께 성장하는 국면에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살 때 이 MSCI 지수라고 하죠. 신흥국 지수. 이 신흥국 지수 내에서 중국이 대략적으로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18%, 19% 됩니다. 그리고 인도가 1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율로서의 국가 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살 때 그 비율대로의 만큼의 한국 주식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때 한국 주식도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로서의 관심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중국의 15,000포인트의 지수는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주가를 많이 판단하죠. 국가 현재의 상황 대비해서 주시장의 가치가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혹시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입하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뭐 작성을 해서 가입하는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 펀드를 종목화시킨 것을 ETF라고 합니다. 하나의 펀드를 우리가 가입하기도 하지만 이 가입된 펀드를 종목처럼 만듭니다. 가격을 주어줘서 이 종목처럼 만들어진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 ETF입니다. ETF 시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사용하신 HTS에서 ETF를 클릭하시면 대략 한 5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식 관련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물 관련된 상품들도 있고 상품 관련된 해외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곡물 관련된 이 시장에서 운용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이 주어지고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ETF를 거래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투자 목적 기재서 그리고 투자 유의 확인
투자 성향 제출을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HTS에서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ETF 다 거래해봤어. 언제? 이전에 주가가 하락할 때 인버스 하락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는 인버스 종목을 나는 투자해봤어. 또는 레버리지 해봤어.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동일한 상품입니다. 동일한 상품 내 계정 내에 중국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주식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목은 타이거차나 항생테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에 상장되어진 기술주를 투자하는 겁니다. 중국은 3대 시장이 있죠. 항생, 홍콩에 있습니다. 상해, 심천, 이 3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있습니다. 미국도 양대 시장이 있죠. 시카고와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 이 3대 시장 중에서 항생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가격화시켜서 ETF 상품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항생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기업들 중심으로 한 30개 종목을 편입시켜 놓았고요. 현재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중국 관련된 상품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거래가 많이 되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황금성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뭐 2만 주, 3만 주, 5만 주, 10만 주 미만의 종목보다는 거래가 그래도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을 찾아봤을 때 항생 타이거 요 종목이 현재 가격이 뭐 4,700원 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차트 모습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을 33,000에서 15,000까지 현재 상황에 주가가 내려와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었죠. 동일하게 해당 종목도 이 과정에서의 주가가 하락을 줬습니다. 당연히 저평가 상태에서의 모습이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의 측면에서 보면 바닥을 찍어가는, 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냐면 우리가 주가의 고점이나 바닥에서는 주가를 계속해서 흔들죠. 고점에서도 막 흔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주식을 사고 나니까 주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닥에서는 갈 듯 말 듯 여러 번 왔다 갔다 휩소를 주어집니다. 속임수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서 주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흔들림을 못 버티고 나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팔고 나서 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그 종목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때는 못 사고 있다가 고점 지나고 나서니까 고점이겠죠. 고점 근처의 가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제 내려갔었는데 오늘 올라갔네? 내일 가 보니까 주가 또 내려갔어요. 모레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주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물량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나 고점에서는 주가를 흔들어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해당 종목의 주가를 보게 되면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계속 이런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은 추세를 가지고 흐름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마구마구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바닥에서 흔들어 물량 뺏기의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 포인트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께 전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메이드든 HMM이든 한 번에 여러분께 설명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갈 때까지 또는 손절할 때까지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계속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그림 말씀드렸고요. 움직이는 종목군에 대한 설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에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